반갑습니다. 수학 강사 장유리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번 6평 보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6평은 지난 수능과 난이도가 조금 유사했다고는 하는데 21번 같이 3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을 해석하는 문제인데 약간 좀 새로웠죠. 그리고 22번 같이 뭔가 규칙이 보이지 않는 수열, 아마 조금 이제 어렵지 않았을까. 그래서 쌤은 오늘 사전 문항 중에서 주요 문항인 14번, 15번, 그리고 21번, 22번 이렇게 공통 사전 문항 중에 우리 친구들이 헷갈려했던 부분 문제풀이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14번 문항 시작해볼게요. 양수 A와 자연수 B에 대해서 0하고 2 사이에서 이 X에 대한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15개다. A 플러스 B를 구해라. 누가 봐도 삼각 방정식 문제다. 그럼 우리가 어쨌든 삼각 방정식이던 삼각 부등식이던 삼각함수 문제는 그 삼각함수 그래프만의 주기성과 대칭성을 잘 이용하셔야 합니다. 그죠? 자, 그럼 한번 보자. 어쨌든 저 방정식을 푸는 거니까 얘 곱하기 얘가 0이라는 건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거나 그럼 얘가 0이려면은 코사인 b파이 x가 2분의 1이거나 또는 얘가 0이려면은 코사인 b파이 x가 a가 양수라 했으니까 이거 이항해주고 a 나눠주면 마이너스 2a분의 a 플러스 2. 그러니까 코사인 b파이 x라는 함수가 2분의 1이라는 상수 함수, 그 다음에 이 상수 함수랑 총 몇 개 만난다? 15개 만난다. 그럼 무조건 그래프 문제인데 일단 코사인 b파이 x를 쌤 어떻게 그려야 할까요? 자, 어떻게 그려야 하나? 자, 볼게요. 일단 이 코사인 b파이 x의 최대값하고 최소값은 그냥 누가 봐도 1하고 마이너스 1이죠. 근데 주기를 보니까 2파이에서 b파이의 절대값을 나눠주는 거니까 주기가 b분의 2예요. 아니 대체 b분의 2가 어느 정도지? 0부터 b분의 2, b분의 2, b분의 2 가라는 건데 뭐 대체 0부터 2까지 몇 개가 그려질 것인가? 그리고 2에서 갑자기 막 끊길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힌트, b가 자연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0부터 2까지 이 b분의 2라는 주기가 몇 번이 반복되면 2가 될 것인가? b가 자연수기 때문에 이 b분의 2가 b번이 반복되면 딱 2가 됩니다. b가 자연수기 때문에 가능한 일. 선생님, 그럼 결국에 이거군요. 주기가 b분의 2인 코사인 함수가 있습니다. 그 함수가 한 번, 두 번 쭉 가서 b번 반복되면 딱 깔끔하게 2에서 끝나겠군요. 그죠? 그럼 그거 이용해서 한번 그래프 그려볼까요? 자, 일단 0,1에서 시작을 할 테니 자, 요렇게 한 번, 여기가 이제 b분의 2 그리고 또 한 번, 그럼 b분의 4 이런 식으로 b번 반복이 되고 마지막으로 여기가 2로 끝나겠구나.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0부터 이 범위 안에서 이 함수가 2분의 1이라는 상수 함수와 그 다음에 이 상수 함수 만나는 점의 개수가 15개가 돼야겠구나. 쌤, 그럼 저 어차피 2분의 1이랑 만나는 점의 개수는 셀 수 있을 것 같아요. 2분의 1이 어차피 1의 절반이니까 한 이쯤 있을 거거든. 자, 그러면 어차피 한 주기당 몇 번 만날까요? 2번. 한 주기당 2번. 그런데 지금 이 코사인 함수가 총 몇 번 그려졌기 때문에 b번 그려졌기 때문에 b번. 그럼 2분의 1이랑은 한 주기당 2번 만나고 이게 지금 b게 반복됐으니까 여기서 2b 게 만나겠구나.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는 2b개. 그럼 쌤, 총 실근의 개수가 15개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둘이 합쳐서 일단 15개가 돼야 되는데 쌤, 이거 어디 있습니까? 자, 힌트는 A가 양수기 때문에 얘 양수예요. 그럼 음수 곱해졌기 때문에 얘는 음수입니다. 그럼 이 코사인 함수랑 음수인 상수 함수랑 만나는 점의 개수랑
얘랑 만나는 점의 개수를 더했을 때 15개가 나오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이 b는 무슨 수? 짝수. 근데 15는 무슨 수? 홀수. 그럼 둘이 만나는 점의 개수가 몇 개가 돼야지? 홀수 개가 돼야지. 둘이 더해서 홀수 15가 나올 수가 있겠구나. 그럼 만약에 지금 이 상수함수가 얘처럼 한 주기당 이렇게 2번을 만나버리면 또 2b가 돼가지고 짝수 더하기 짝수가 15가 될 수가 없습니다. 감이 온다. 얘는 어디 있겠구나. 이 마이너스 1에 있겠구나. 그럼 결과적으로 누가? 이 마이너스 1이라는 애가 누구랑 똑같다? 요 상수함수의 함수가 마이너스 2a분의 a 플러스 2랑 똑같다. 그럼 플러스 플러스 돼서 식정리해보면은 결국에 누가 되겠구나? a가 2가 되겠구나. 그죠? 그러면 얘는 한 주기당 한 번 만나는 거니까 이게 b번 반복됐기 때문에 결국에 실근의 개수는 몇 개? b개. 그럼 이 b가 홀수가 돼야 돼요. 쌤 그럼 어차피요? 얘 개수랑 얘 개수 합친 3b라는 개수가 15개가 되는 거니까 쌤 b는 5입니다. 끝났다. 실제로 홀수 나왔죠? 답 나왔네요. a는 2, b는 5. 2 더하기 5는 7. 답은 3번. 아시겠죠? 그래서 삼각함수 그래프는 웬만하면은 좀 열심히 그려주려고 한번 해보고 이런 힌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냥 우리가 넘기는 힌트들. 이런 거 자체가 이 문제의 핵심이 될 수 있으니까 문제 그냥 막 읽어보시지 마시고 정으로 좀 잘 발견해서 요 14번 틀렸다면 오답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15번 한번 넘어갈게요. 자, 15번 가봅시다. 상수항이 0인 3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일단 상수항이 0이라는 것 자체는 f0이 0이라는 거니까 fx가 원점을 지난다는 거구나. 자, 그때 이 조건을 만족한다. 와, 조건만 봐도 와, 이거 풀라는 건가 말라는 건가. 일단 뭔가 fx를 절대값에서 적분하라는 거 보니까 뭔가 넓이 문제인 것 같기는 한데 이거 뭐 어떻게 해석할지 감이 안 온다. 자, 차근차근 봅시다. 일단 가조건 먼저 볼게요. 자, 일단 fx의 절대값을 p부터 p 플러스 3까지 적분한 게 적분한 다음에 절대값 한 거랑 달라야 된대요. 그거를 만족하는 p의 범위가 얘다. 얘도 뭐 비슷한 상황? 이게 무슨 소리지? 여러분, 절대값 한 다음에 적분한 거랑 적분한 다음에 절대값 한 거는 완전히 다른 의미죠. 일단 뒤집어 놓고 적분하는 거랑 일단 적분한 다음에 마지막에 절대값을 씌우는 건 다릅니다. 근데 달라야 한대요. 그거를 만족하는 그 p의 값의 범위가 0부터 3까지래요. 쌤 너무 헷갈려요. 우리 친구들 헷갈리면 예시 들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절대값이 너무 꼴 뽑기가 싫어. 그럼 그냥 절대값 다 풀어버리자. 그러니까 p부터 p 플러스 3까지 그냥 fx가 아예 양수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양수다. 그냥 양수다. 이렇게. 그러면 저 좌변에 있는 정적분 값은 뭘 의미할까요? 어차피 fx가 이 구간 안에서 양수니까 뭐 절대값 해도 그대로 얘를 p부터 p 플러스 3까지 적분하는 거니까 이 부분의 넓이가 되겠구나. 그럼 우변은 fx를 먼저 적분하래. 근데 어쨌든 fx가 양수니까 p부터 p 플러스 3까지 적분을 해주게 되면 그냥 이 부분의 넓이야. 그럼 그게 어쨌든 플러스니까 절대값 해봤자 똑같이 나오겠죠. 그럼 이때는 결국에 좌변 우변이 똑같다는 거예요.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달라야 된대요. 쌤, 그럼 그냥 fx가 아예 아래쪽에 있으면요? 될까요? 안 되겠죠? 똑같은 상황입니다. 자, 만약에 p부터 p 플러스 3까지 fx가 그냥 음수다. 그럼 내가 이 fx를 절대값 한 다음에 적분해주면 결국에 이 부분의 넓이가 나옵니다. 그죠? 우변은 fx를 p부터 p 플러스 3까지 적분을 해주면 이 부분의 음수 붙은 값, 즉 이 부분의 넓이의 음수 붙은 값이 나오는데 걔한테 절대값을 해줘 버리면 결과적으로 또 이 부분의 넓이랑 어때요? 또 똑같아요. 그러니까 p부터 p 플러스 3까지 fx가 아예 다 양수거나 아예 음수가 돼버리면은 두 값이 뭐 하겠구나? 같겠구나. 그럼 결국에 다르다는 건 뭐다?
P부터 P 플러스 3까지 이렇게 다 양수, 다 음수가 아니라 뭔가 부호 변화가 이렇게 있다는 거구나. 그거를 만족시키는 P의 값의 범위가 0부터 3까지다.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P보다 작거나 같다, P가 뭐 3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작거나 같거나 3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등식이 성립한다는 거 아닌가? 자, 그럼 일단은 우리 한번 해석을 해볼 건데 쌤 뭐 대충 감은 오는데요.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 일단은 P의 값의 범위가 0부터 3까지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일단 P가 0일 때를 생각해 볼게요. P가 0이면은 이 적분 구간이 0부터 3까지가 되죠. 그럼 P가 3이면 적분 구간이 3부터 6까지가 됩니다. 그럼 아예 P가 0에서부터 3까지 다 된다고 하니까 이 적분 구간은 0에서부터 3까지 이 구간 자체가 P가 커지면 어디로 이동을 한다? 3부터 6까지 이렇게 이동을 한다. 그럼 그 적분 구간이 이렇게 이동되는 동안 결과적으로 뭐를 만족한다? 얘를 만족한다는 거구나. 근데 쟤를 만족한다는 게 무슨 소리였죠? 그 구간 안에 부호 변화가 이렇게 생기는 순간이 존재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적분 구간이 이렇게 이동을 할 때 그 안에 부호 변화가 있기는 해야겠다. 그러면 우리 한번 이렇게 볼까요? 자, 이 소리입니다. 일단 fx가 원점을 지난다고 했어. 원점. 자, 여기 0을 그려보고 여기 3, 여기 6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잘 보셔야 돼요. 자, 지금 이 부등식에는 P가 0일 때가 포함이 안 됐어요. 그러면은 P가 0일 때는 이 등식이 성립한다는 거고 0을 딱 떠나는 순간, 즉 구간이 0부터 3까지인데 이 구간을 살짝 떠나는 순간부터 그 구간 안에 뭐가 있다? 부호 변화가 생겨야 된다. 그럼 그 전까지는 부호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지금 이거네요. 만약에 0부터 3까지 지금 이 구간 안에서 부호 변화가 원래는 없었다가 0부터 3을 딱 떠나는 순간부터 부호 변화가 이 구간 안에 있다는 거는 약간 이런 느낌 아닌가? 이런 느낌? 왜냐면 3 전에는 이렇게 내가 3인 구간을 막 옮겼어요. 이렇게 옮길 때는 아예 함수값의 부호가 없어서 이 등식이 성립했어요. 그래서 0부터 3까지 딱 왔어. 이때까지는 등식이 성립해도 됩니다. 근데 이제 P가 0보다 커지는 순간, 즉 구간이 여기서 살짝 오른쪽으로 가는 순간부터 그 구간 안에 부호 변화가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쌤, 근데요, 아까 fx가 0,0 지난다고 했는데 여기는 또 지나야 된대. 근데 또 여기선 부호 변화가 있으면 안 돼. 그럼 우리 3차 함수 특성상 약간 이런 느낌 아닌가? 0,0을 지나긴 하되 부호 변화가 없어야 돼. 근데 또 3,0을 지나야 돼. 약간 이런 느낌. 그죠? 그럼 쌤 이럴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지금 이 구간이 옮겨가면서 부호 변화가 없다는 거는 지금 이때 부호 변화가 다 플러스라는 건데 마이너스일 수도 있잖아요. fx의 최고차계수가 뭔지 모르니까. 그럼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겠다. 0,0을 지나긴 지나니까 0부터 3까지 계속 마이너스였다가 이렇게 3 이후로 플러스가 되는 경우. 자, 그럼 우리 한번 이거 해석 맞는지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봅시다. 일단 P가 0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는 그 구간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럼 P부터 P 플러스 3까지 구간이 계속 이렇게 왔어요. 오다가 보니까 0부터 3까지까지 딱 왔어. 그때까지 fx의 부호 변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식이 성립하다가 이제 P가 0보다 커지는 순간, 구간이 이제 여기서 살짝 오른쪽으로 가는 순간부터 그 구간 안에 이렇게 부호 변화가 있는 순간이 존재해야 된다. 언제까지? 3부터 6까지. 그러면 이 구간이 3부터 6까지 계속 갔어. 그래서 지금 이 구간 안에 이렇게 부호 변화가 있는 순간이 계속 포함되다가 이제 3부터 6까지 도달하는 순간 여기 부호 변화가 다시 음수가 돼. 그래서 P가 3보다 작을 때까지, 그러니까 누구? 3부터 6이 되기 전까지 그 구간 안에 이렇게 부호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P가 3 이상이 되면은 다시 이제 함수의 부호 변화가 없기 때문에 다시 등식이 성립하게 되겠죠. 이 소리예요. 그럼 진짜 1번 아니면 2번이네. 그죠? 그러면은 쌤 이거 둘 중에 하나겠네요? 둘 중에 하나. 자, 벌써 그래프 추론했죠? 어쨌든 이 3차 함수는 비율관계에 의해서 2에서 극대값 또는 극소값을 가질 테고, 자, 가조건을 통해서 일단 여기까지 구했습니다. 나조건 가봅시다. 자,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조금 친절해. 왜냐면 구간이 정해져 있어. 0부터 3까지. 근데 이상한 거는 갑자기 함수가 바뀌었어. 여러분, 똑같은 해석이에요. 똑같은 해석. 근데 함수만 살짝 이동해 준 겁니다. 그리고 어디부터 보래요? 0부터 3까지만 보래요. 아, 그럼 얘도 등식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건 이거구나. 0부터 3까지 이 fx 플러스 q라는 함수에 부호 변화가 있어야지만 등식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 0부터 3까지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 함수에 부호 변화가 있어야지만 등식이 성립하지 않는다. 아까 해석한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자, 이거를 만족하는 그 q의 범위가 0부터 1까지래요. q는 이 fx를 y축의 방향으로 이동한 양입니다. 선생님, 그러면은요, 어쨌든 다행인 건 저 0부터 3까지만 볼 거거든요. 0부터 3까지만. 그럼 0부터 3까지 내가 이 함수 fx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이동해 줬을 때 0부터 3 안에 부호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q는 뭐 다행히도 양수래요. 자, 이거 연두색 집중해 보세요. 이 연두색을 만약에 내가 양수만큼 이렇게 올렸다. 그럼 0부터 3까지 그냥 다 양수라서 이 구간 안에 결과적으로 뭐가 없다. 부호 변화가 없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 연두색 그래프는 나조건을 만족하지 않겠구나. 아, 2번이다. 2번을 내가 살짝 옮겼다고 해볼게요. 그럼 살짝 이렇게 옮겨주게 되면은 0부터 3까지 이 주황색 함수의 부호 변화가 여기서 한 번 있고 또 여기서 한 번 있죠. 이런 것처럼 이 구간 안에서 부호 변화가 무조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계속 올려가지고 계속 올리다 보면은 이 주황색 함수가 뭐 하는 순간, 아예 지금 x축과 접하는 순간이 와버리는데,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 0부터 3까지 다 양수 또는 0이 돼서 이 등식이 성립해버립니다. 그래서 q의 범위가 뭐래요? 0부터 1까지. 이동한 양이 0부터 1까지 정도 괜찮대. 그럼 이제 주황색 함수라는 거 확정됐으니까 한번 그래프를 크게 다시 그려봅시다. 자, 그래프 보니까 일단 원점에서 극대값 갖고, 그 다음에 3,0을 지난다. 그리고 2에서 극소값을 갖는다. 그죠? 자, 그럼 이거를 이렇게 이동했을 때 계속 이동하다 보면은 0부터 3 사이에 부호 변화가 있는데 계속 이동하다 보면은 딱 2에서 극소값 0을 가지는 순간 0부터 3까지 부호 변화가 없어집니다. 그럼 이제 그 전까지는 부호 변화가 있다가 딱 이 순간부터 부호 변화가 없어지는 거니까 이게 마지노선이겠구나. 이때 q의 값이 1이겠구나. 그럼 얘는 이 함수 fx의 그래프를 1만큼 이동한 그래프가 되겠구나. 그 말은 이 극소값에서 1만큼 이동해서 0이 됐다는 거니까, 아, 극소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거구나. 어머, 끝났다. 그럼 사실상 이제 끝난 거 아닐까요? 왜냐면 얘 fx잖아요, 그죠? 그 fx가 일단 뭐 최고 차항계수가 뭔지는 모르겠으나 뭐 일단 a라고 하고, 원점에서 뭐 한다? 접한다. 3에서 만난다. 그죠? 근데 이 fx가 2,-1이라는 무슨 값? 극소값을 지나니까 2,-1을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1은 4a, 그 다음에 이거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4a. a는 누가 된다? 4분의 1이다. 끝났다. fx 구했죠? 문제에서 뭐 구하래요? f의 6. 그럼 4분의 1 곱하기 6의 제곱 36 곱하기 1이니까 아, 답은 9. 아이고. 36, 죄송해요. 3이죠? 6 빼기 3이니까. 그래서 답은 27. 답 그래서 몇 번? 4번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15번이 아마 좀 어려우셨을 텐데 사실상 그래프 추론할 때는 일단 모르겠으면 이런 식으로 냅다 그리는 거 연습 많이 해보셔야 돼요. 저도 실제로 풀 때 막 그냥 정석 때리고 무슨 소리지? 막 식으로 푸는 게 아니라 뭐 어떻게 생겼을까? 그냥 그려보고 이거다 하고 바로 답을 내는 거거든요. 아셨죠? 자, 그래서 일단 객관식 14번, 15번 풀이했고 21번, 22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21번은 같이 봅시다. 최고차의 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있다. 실수 t에 대해서 얘를 만족하는 실수 알파의 최대값을 gt라 하자. 함수 gt가 3에서만 불연속이고 g3일 때 f2 값을 구해라. 이거 좀 헷갈린다. 이게 아마 조금 새로운 유형이라 우리 친구들이 헷갈렸을 텐데 좀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봅시다. 최고차의 수가 1인 3차 함수. 그래, 일단 뭐 그렇다 치고 실수 t에 대해서 얘를 만족시키는 알파의 무슨 값? 최대값을 gt라 하자. 그때 gt가 3에서만 불연속이고 g3이 1일 때. 자, 차근차근 볼게요. 이게 무슨 소리지? 자, t는 실수예요, 실수. 그리고 fx가 최고차의 수가 있는 3차 함수이기 때문에 얘는 3t제곱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그럼 이걸 계산해주게 되면은 얘는 마이너스 t제곱 어쩌고 저쩌고가 나올 텐데 그냥 귀찮으니까 이 우변에 있는 거 자체를 ht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냥 그럼 쌤, 우변에 있는 거는요 최고차의 수가 마이너스 1인 2차 함수입니다. 걔가 f의 알파? f의 알파는 뭐냐면 그냥 3차 함수의 정의역 알파에서의 함수값이에요. 자, 이거를 만족하는 알파의 최대값?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자, fx가 그냥 이렇게 생겼다고 가정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t가 어차피 실수니까 내가 t에 뭔가를 대입하면 이 2차 함수의 함수값이 나오겠죠. 그럼 만약에 지금 이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 뭐 예를 들어 t가 1일 때 함수값 5를 가져. 그럼 우변이 5가 됩니다. 그럼 이 등식은 f알파는 5가 돼요. 그럼 이게 무슨 소릴까? 3차 함수 fx의 함수값이 5일 때 알파가 정의역이 되겠죠. 그러면 5가 한 이쯤 있다고 칩시다. 5가 여기 있다. 정의역들이 되게 많은데? 근데 그 정의역 중에 최대값을 gt라 한다. 그럼 이 정의역 중에 최대값은 바로 얘야. 이게 바로 알파의 최대값이고 그게 gt래. 근데 지금 t가 1일 때야. 그럼 얘가 g1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우변에 있는 최고차의 수가 마이너스 1인 2차 함수는 그냥 뭔가에 t가 어떤 정의역일 때 이 t에서의 함수값이에요. 그러면은 fx가 이 함수값을 가질 때 정의역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정의역 중에 제일 큰 거를 뭐라고 한다? gt라고 한다. 일단 뭐 대충은 이해는 가는데 좀 헷갈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일단 우리가 이 우변을 ht로 뒀는데 ht는 그냥 최고차의 수가 마이너스 1인 2차 함수예요. 그러면 t가 어쨌든 모든 실수거든요. 그럼 어쨌든 t가 계속 커지면은 이 ht라는 값은 커졌다가 작아지죠. 그럼 제가 이때 그냥 최대값 라지 m 한번 해볼게요. 라지 m. 그럼 쌤, 일단 t가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여기까지, 여기 x값 모르니까 그냥 이거는 한번 k라고 해볼게요. 그냥 귀찮으니까 k까지 가는 동안 ht라는 함수값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어디까지 증가하죠? m까지 증가하죠. 그죠? 근데 정의역이 k부터 이제 무한대로 가는 순간 함수값이 m 찍고 다시 어디로? 다시 마이너스 무한대로 떨어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이 ht, 즉 이 우변에 있을 수 있는 함수값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m까지예요. 그럼 결국에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이 fx가 이 ht의 값을 가질 때 그 정의역의 최대값을 gt라고 하는데 그 gt가 불연속이다. 자, 그럼 우리가 이것도 사실 우리 fx 어떻게 생긴지 모르죠? 일단 그냥 그려보는 거예요. 자, fx가 그냥 이렇게 생겼다고 해보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해석해야 될 건 뭐냐? fx가
HT랑 만나는 정의역이 알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거는 얘가 HT랑 만나는 정의역을 구해야 되는데 그 정의역이 몇 개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중에 최대값을 GT라 하는데 GT가 불연속이래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상황. 그러니까 만약에 HT가 여기 있다. 그럼 정의역의 최대값은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렇게 계속 HT가 바뀔 텐데 여기까지는 정의역이 하나밖에 없어서 무조건 누구를 GT를 얘로 택해야만 했는데 갑자기 정의역이 두 개가 생기는 순간 얘가 더 크다. 그래 너 이제 GT 해. 연속으로 잘 가다 갑자기 GT가 여기서 한번 튕깁니다. 이런 상황을 원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여기다 한번 대입해보면 그거 아닌가? 어쨌든 HT 값이 마이너스 무한대였다가 그러니까 HT 값이 마이너스 무한대였다가 어디까지? 최대값 찍고 다시 내려가. 그럼 쌤 어쨌든 마이너스 무한대는 진짜 밑에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밑에 이렇게 HT 값이 있으면은 fx랑 HT랑 만나는 정의역 하나밖에 없고 그럼 알파의 최대값이라고 해봤자 얘밖에 없는데 그럼 얘가 알파인데 그리고 살짝 올려봤자 얘가 알파인데 살짝 올려봤자 얘가 알파인데 그러니까 알파가 잘 이어지다가 언제? 갑자기 HT가 무슨 값이 되는 순간 극소값이 되는 순간 알파가 잘 가다가 갑자기 둘 중에 정의역의 최대값 누구로 튑니까? 여기로 튑니다. 그럼 여기서 갑자기 불연속이겠다. 그리고 다시 어디로 간다? 다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그러니까 결국에 여기 딱 찍고 다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게 되면은 정의역이 다시 이제 이쪽으로 택할 테니까 다시 연속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럼 어쨌든 GT가 T가 3에서만 불연속이라고 했으니까 문제가 원하는 상황은 이 상황이구나. 그 말은 결과적으로 이때 T의 값이 뭐라는 거구나. 3이라는 거구나. 그럼 H의 T 값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어디까지? M까지 증가했다가 딱 M 찍고 다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게 되면은 문제에서 원하는 이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구나. 그럼 이때 T 값이 3이라는 거니까 HT의 값이 누구일 때? 라지 M일 때. 그때 T의 값 누구? K가 누구라는 거다. 3이라는 거구나. 그죠? 그럼 이 HT의 추계방정식이 3이라는 거네? 일단 여기까지 구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G3이 뭐다? 1이다. G3은 뭐였죠? 알파의 최대값이 1이다. 그럼 알파는 결과적으로 이때 만나는 그 두 정의역 중에 정의역의 최대값이니까 그 최대값이 누구다? 1이다. 얘가 1이라는 거구나. 그죠? 얘 정의역이 1이라는 거구나. 자, 이런 식으로 추론해 주시는 겁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제 식만 나왔는데 식은 어떻게 추론합니까? 자, 식 한번 그냥 대충 추론해 볼게요. 어쨌든 HT라는 거 자체가 추계방정식이 3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HT는 마이너스 T 제곱 플러스 6T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죠? 그러면 쌤 어쨌든 저 뒤에 있는 상수가 누군지는 모르겠거든요. 그럼 일단은 그냥 뭐 뒤에 있는 상수가 3, 라지 M 지나줘야 되니까 얘한테 3 대입했을 때 9죠? 그럼 그때 함수값이 라지 M 나오려면은 M-9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HT가 누구였냐면 얘였어요. 그러면 얘가 F'(T-4T제곱 플러스 4다. 그럼 나 이제 F'(T) 대충은 구할 수가 있겠구나. 자, F'T는 이거를 저쪽으로 이항했더니 결국에 누구? 3T제곱 그리고 플러스 6T 그리고 4 이쪽으로 이항해주면 라지 M 마이너스 13. 쌤 F'T가 3T제곱 플러스 6T라는 거는요 이 F'T의 추계방정식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거고요. 그 마이너스 1이 fx의 변곡점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럼 비율에 의해서 극소 1에서 갖고 변곡점 마이너스 1이면은 극대값은 마이너스 3에서 가질 테고 지금 얘 값은 누구? 마이너스 5. 뭐야? 그럼 결국이 이거네.
fx가 결국에 마삼하고 1에서 극대극소를 왔기 때문에 f'x는 최고차항의 수가 3이고 x 플러스 3, t니까 t 플러스 3 그리고 t 마이너스 1. 그럼 이거 전개했을 때 얘랑 똑같아야겠죠? 아! 그럼 쌤 어차피 이거 상수 마이너스 9예요. 얘 마이너스 9 나와야 돼요. 그 말은 최대값 4라는 거구나. 그죠? 그래. 최대값이 4가 되겠구나. 그러니까 얘가 4가 된다는 거구나. 자, 그럼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냐면 f의 2의 값 구하래요. 그럼 사실 뭐 끝난 거 아닐까요? 그죠? 왜냐면 fx 일단 최고차항계수 1이라고 했고 마이너스 5와 1에서 4라는 상수함수랑 만나니까 fx는 x 플러스 5 곱하기 x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누구? 4가 될 거고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f의 이 값이니까 누구 대입해주면 끝날까요? 2, 그죠? 그럼 얘는 7, 얘는 1이니까 7 더하기 4에서 f 이 값은 11 하고 나오겠구나. 그래서 21번의 답은 뭐 해주시면 됩니까? 11 해주시면 됩니다. 사실 막 풀이가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근데 이거 해석하는 것 자체가 조금 어려웠고 이게 뭔가 합성함수의 해석하고 좀 비슷했기 때문에 아마 친구들이 많이 헷갈렸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선 결국에 뭘 해야 되냐면은 이런 식으로 예시 한번 들어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문제가 이해가 가면서 그래프가 딱 튀어나올 거거든요. 아셨죠? 자, 마지막 22번 한번 가볼게요. 자, 마지막 22번 한번 봅시다. 수열 A에는 A1이 1이고 A3이 4다.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얘를 만족한다. K번째 항이 10이라는데 이거를 만족하는 자연수 K의 개수? 그러니까 10이 되는 항이 몇 개인지 구해라. 일단 우리가 뭐 옛날 같으면은 그냥 뭐 다 대입해가지고 모든 항 다 나열해서 그냥 규칙 찾으면 되는 문제인데 아마 다 해보신 친구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규칙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번 규칙을 찾으려고 노력은 해봅시다. 자, 첫 번째 항이 1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요. 그럼 어쨌든 뭐 얘한테 1 대입했을 때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 1 더하는 거니까 2가 나와요. 세 번째 항은 문제에서 나와 있어요. 그럼 네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의 2배니까 결국에 두 번째 항에 1을 더해가지고 3이 나와요. 그럼 결국에 첫 번째 항 통해서 두 번째 항 구했고 두 번째 항 통해서 네 번째 항 구한 거예요. 그럼 다섯 번째 항은? 다섯 번째 항은 얘한테 1 대입해주면 다섯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서 4 더한 거니까 5야. 여섯 번째 항은 세 번째 항의 2배니까 1 더해서 5 나와. 일곱 번째 항은 4인 플러스 1과 4인 플러스 3은 두 칸 차이니까 똑같습니다. 5예요. 그럼 얘 통해서 얘까지 구한 거죠. 그 여덟 번째 항은 4의 2배니까 얘한테 1 더해서 4. 일단 여기까지 봐도 규칙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 규칙을 막 찾으려고 한 막 100칸까지 막 전개하고 이러시면 안 돼요. 자, 일단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전개해보면서 아마 느껴지셨을 거예요. 뭐가 느껴졌냐면은 일단 어쨌든 얘는 2n이니까 짝수거든요. 얘는 4n 플러스 3이니까 1 대입하면 7, 뭐 2 대입하면 11, 15. 얘 같은 경우에는 뭐 5, 9, 13 이런 항들이 나와요. 홀수가 나오고 얘는 짝수예요. 그러니까 내가 n에 뭔가를 대입했을 때 결국에 이 윗줄에 있는 항과 이 아랫줄에 있는 항이 겹치는 항이 아예 없다는 거죠. 아, 겹치는 항이 없다. 일단 요거를 좀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어찌 됐던 간에 지금 이 앞에 있는 항을 통해서 뒤에 있는 항을 막 구해봤는데 그럼 첫 번째 항은 문제에서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첫 번째 항을 통해서 두 번째 항도 구했고 이것도 구했고 이렇게 계속 나아가서 뒤에 있는 항을 구하는데 첫 번째 항 제외하고 얘를 통해서 구하지 못하는 항 누구 있죠? 문제에서 주어진 세 번째 항. 그죠? 여기 아무리 1 대입하고 1 대입해도 세 번째 항은 이걸 통해서 못 구합니다. 두 번째 항, 네 번째 항,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항은 얘를 통해서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첫 번째 항하고 세 번째 항만 유일하게 이 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통해서 구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항은 누구로부터? 1과 4로부터 나온다. 즉 첫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항하고 세 번째 항으로부터 결국에 뭐냐면 1을 더하거나 4를 더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둘 중에 하나.
그럼 한번 해볼까요? 쌤, 그럼 일단 첫 번째 항이 1이잖아요. 그래서 나 이걸 통해서 10을 만들고 싶어. 그 말은 몇이 더해졌다는 거니까. 9가 더해졌다는 거니까. 근데 어떤 식으로 더할 거니까. 뒤에 있는 항을 구하기 위해선 1을 더하거나 4를 더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럼 1하고 4를 더해가지고 총 9를 더하게 만드는 방법은 이거 아닌가? 1을 더하거나 4를 더하거나. 그러면은 이렇게 중간중간 뭔가를 거쳐가면서 10까지 갔다는 건데, 그럼 쌤, 1을요 아예 1만 9번 더할 수도 있잖아요. 아예 4를 0번 더한 거죠. 아니면 4를 1번 더하고 1을 5번 더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4를 2번 더하고 1을 1번 더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거밖에 없죠? 그렇구나. 자, 그럼 쌤 뭐 어떡하라고요? 자, 그럼 봅시다. 그럼 쌤, 결국에요, 첫 번째 항으로부터 1을 9번 더했다는 거는 결국에 이 시행을 9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번 하면 두 번째 항 나오고, 또 결국에 두 번째 항을 통해서 네 번째 항 구하고, 네 번째 항을 통해서 여덟 번째 항을 구해가지고 그걸 9번 반복해서 이 K가 나왔겠죠. 그죠? 그럼 사실상 이거랑 똑같습니다. 자, 1을 더하는 거는 이 항이라는 것 자체를 2배를 시키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그럼 1을 9번 더했다는 거는 내가 첫 번째 항을 통해서 2배 해서 두 번째 항이 됐고, 2배해서 네 번째 항이 됐고, 이거를 9번 반복해서 결국에 K번째 항까지 갔다는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때 K값 딱 몇 개 나와요? 하나 나오죠? K값 구할 필요 없어요. 그냥 K 개수 구하래요. 여기서 그럼 K 하나 나오겠다. 그죠? 자, 근데 중요한 건 여기부터. 1을 5번 더하고 4를 1번 더한대요. 그럼 1을 5번, 4를 1번 더할 건데, 이 4의 위치에 따라서 뭐가 달라질까요? K가 달라지겠죠. 그죠? 왜냐면 만약에 1, 4 하는 거랑 4, 1 하는 거랑 완전히 달라져요. 1을 먼저 해주게 되면은 항이 2배가 돼요. 그 다음에 4를 더하려면은 그 2배에다가 뭐 해주는 거? 4배 한 다음에 1 더하고, 또 4배 한 다음에 3 더하고. 결과적으로 이 4의 위치에 따라서 이 K값 자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럼 K의 개수라는 거는 이 4의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그 순서상의 개수를 말하는 게 아닐까. 그럼 4의 위치가 될 수 있는 게 총 6개니까 첫 번째 있을 때, 두 번째 있을 때,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있을 때 몇 가지? 6가지죠. 쌤, 이거 K 개수 6가지입니까? 아니죠. 왜냐면 자, 4를 더할 때는 이 항으로부터 파생되는 항이 몇 개예요? 2개예요, 2개. 그니까 4로부터 어쨌든 2개 항으로 갈라지거든. 곱하기면 2개. 그럼 여기서 K 몇 개 나오죠? 12개 나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1, 1번, 4, 2번. 그럼 1의 위치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K 값이 달라질 테니까 1의 위치가 될 수 있는 거 3가지. 그런데 중요한 거 4로부터 나올 수 있는 항은 2개니까 4가 2번 나왔다는 건 2가 2번 나온다는 거구나. 몇 개? 12개. 쌤, 그럼 여기서 나오는 K 개수는 총 25개입니다. 뭐야? 그럼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반복하면 끝나겠네. 자, 세 번째 항이 4다. 얘를 통해서 10을 만들고 싶대요. 그러면은 몇을 더해야 할까요? 6을. 그러면은 1을 더하거나 4를 더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1을 6번 더하고 4를 안 더하는 경우, 4를 1번 더하고 1을 2번 더하는 경우, 이거밖에 없죠. 쌤, 그럼 어차피요 1, 6번 더하는 거는 그냥 2배 하는 거밖에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여기서 K값 몇 개? 1개 나옵니다. 자, 여기서는 1, 2번, 4, 1번, 즉 1, 2번, 4, 1번, 4의 위치에 따라서 K값 달라지니까 4의 위치가 될 수 있는 거 3가지에다가 4로부터 파생되는 항이 2개니까 결과적으로 K가 될 수 있는 거 몇 개? 6개. 끝났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했더니 또 밑에서는 몇 개 나오는구나? 7개 나오는구나. 그럼 K의 개수는 얘랑 더해주는 거니까 몇 개? 32개.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약간 뭔가 확률과 통계 문제 같죠?
22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막 진짜 냅다 대입해가지고 이렇게 항을 구하는 것도 처음에는 괜찮아요. 근데 진짜 좀 많이 해봤는데 규칙이 안 보인다 싶으면 그만두시고 이런 식으로 좀 규칙을 발견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마 22번이 좀 어색해서 틀린 친구들이 많을 텐데 이런 방법도 있다. 이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일단 22번까지 문제풀이 마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번 육모 보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 아마 뭐 구모 때나 이제 수능 때 우리가 원하는 등급대가 있을 텐데 그 등급대를 맞기 위해서는 당연히 오답풀이가 필수입니다. 그냥 문제만 많이 푼다고 해서 실력이 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오늘 해설 강의 잘 보면서 내가 틀렸던 거 한번 정리 잘 해보시고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수학강사 장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